지난달 31일 미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민간업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주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한 겁니다. 이젠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완전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 기업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서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위성 비즈니스가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KT셋도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며 무궁화 위성 6A호를 발사했습니다. 위성 신기술이 집약된 무궁화 위성은 우주 5G 시대를 여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KT셋은 차별화된 위성 경쟁력을 앞세워 위성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위성 통신은 지상만의 서비스였는데요. KT셋은 앞으로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과 비행기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위성 산업은 5G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꾸준히 우주 산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 환경 감시 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천리안 2B호는 위성인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대기와 해양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우주 선진국들보다 6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죠. 그렇지만 뭐든 빠른 한국답게 우리는 30년 만에 우주 선진국 반열에 다가섰습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영국 서리대와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위성 우리별 1호가 그 시작이었죠. 당시 한국은 우주 경험이 전혀 없던 우주개발 후진국이어서 위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7년 만에 한국은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됩니다. 1999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한 우리별 3호를 발사했거든요. 한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 지 30년이 된 지금은 세계 10위인 인공위성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초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을 정도로 우리 인공위성 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발사체를 개발하는 속도는 좀 더뎠습니다. 사실 위성만큼이나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사체가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어도 우주로 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위성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부터 로켓을 개발했지만 다른 탑재물을 우주로 올리는 발사체를 만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2002년 액체 추진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나로호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액체 추진 로켓은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원할 때 엔진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3번의 발사 끝에 2013년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은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됐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국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로호는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발사체는 총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1단계 로켓 엔진을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나로호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1단계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을 시작했어요. 일단 30톤급 엔진을 먼저 시험삼아 연구한 뒤 중형 발사체의 1단계 및 2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75톤 추력의 액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중대형 액체 엔진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 중국 이 6개 국가만이 발사에 성공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도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2002년에 개발했던 0.1톤의 작은 분사기를 720개 모아서 75톤의 강한 추력을 내면서 섬세한 통제까지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냈거든요. 이렇게 1단 발사체의 핵심까지 개발해낸 한국은 2021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2단 발사체였던 나로호와는 달리 3단으로 제작됐어요.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있는 1단 로켓과 75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로켓, 그리고 7톤급 엔진이 장착된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게 1.5톤의 위성을 상공 600에서 800km의 지구 궤도에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km 상공에 위성을 투입했던 나로호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총 길이 47.2m, 중량 200톤에 직경 3.5m인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크기도 큽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도 달라졌어요. 누리호를 띄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케로신은 우주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 연료인데요. 나로호에는 개발이 쉬운 고체 연료를 사용했지만 누리호는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주 강대국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엔진을 빨리 개발했냐며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주 산업에 진출한 지 3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우주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주 개발 기술에서 독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탐사 감시, 우주국제협력, 우주산업 육성 등 6개 전략에 총 6,1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정보 주도의 우주 개발에만 멈춰 있진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의 민간항공우주기업인 일론 머스크처럼 민간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간 기업들도 우주 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린광학은 나사와 함께 우주용 렌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우주 궤도에 올라가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강한 압력과 온도 변화를 견디면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면서 정밀한 렌즈를 만드는 곳이 바로 그린광학입니다. 국내 밸브 제조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진정밀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 사용되는 밸브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 가스오일 밸브와 상수도 관련 인프라를 공급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와 민간 모두가 우주 기술에 뛰어들 만큼 우주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한국 첫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달 주변을 돌면서 달 표면을 탐사하게 되고요. 2030년에는 달 탐사선을 착륙시켜 달을 비롯한 태양계 천체들을 관찰하는 우주 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우주 개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에 따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한국판 스페이스X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우주 기술 개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